여러분 사교시에서는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요게 뭐 IT 융합의 이해라는 과목명이었는데 이제 IT 융합과 창업. 그래서 창업이라는 그 영역이 좀 들어가서 요즘은 스타트업, 뭐 옛날에 엔테프로너십, 뭐 이게 프랑스 말 앙테프로너십 뭐 이런 어떤 어쨌든 창업이라는 말을 이제 다양하게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 표현을 쓰는데 창업을 보면 다양하죠. 이것도 하나의 뭐 전공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뭐 학과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창업을 전체로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창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스타벅스를 창업을 한다. 내가 뭐 창업이라고 보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브랜치를 하나 받는다. 그러면 뭐 나만의 뭐 그 식당을 뭐 개업 이것도 다 창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논의할 바는 아니고 주로 이제 IT와 관련된 창업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퀘스트 포 프로포잘, RFP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사업 제안서 또는 사업 계획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저희 대학의 홈페이지를 이제 개발 구축을 디자인을 바꾸든지 뭐 DB도 바꾸든지 어쨌든 개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RFP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럼 RFP 안에 이제 뭐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뭐 디자인 어떻게 하고 뭐 DB를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들은 또 어떤 게 있고 솔루션들은 어떻게 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해달라고 하죠. 리퀘스트라는 게 리퀘스트 요청.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기업들이 그걸 보고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업 제안서를 RFP를 보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 그런 경우에 자기가 사업 제안서를 쓰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사업 제안서를 잘 써야 어쨌든 창업이라는 게 펀딩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이제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창업을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창업 자금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IT 관련된 것들이 많고, 이제 한때는 뭐 앱을 만들면서 창업하는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많았고, 그 전에는 이제 웹사이트, 닷컴 시대에 웹사이트 운영, 죠? 전자상거래 사이트, 뭐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고, 뭐 요즘은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걸 또 이용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또 펼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은 이제 사업 제안서에 해당이 되고, 뭐 어떤 기업이 이제 창업 아이디어까지 공모를 좀 한다 그러면 RFP 보고 창업 아이디어를 또 써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요 사이트를 좀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제 들여다봤어요. 보면 이제 RFP는 이제 Request for Proposal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SI 업체, 시스템 구축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업체에서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ISP와 관련돼서. 그게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뭐 문서입니다. 문서. 그래서 이 RF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퀘스트, 요청, 프로포잘. 그러니까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게 사업 제안서죠.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를 이제 요청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우리가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RFP를 만들었어요. 이제 물론 공급자 그러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문서죠. RFP 문서를 잘 들여다보고 그거에 맞게끔 그 요청서에 맞게끔 사업 제안서를 써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청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뭐 자체적으로 뭐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RFP의 내용은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뭐 그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즘도 뭐 전자정부 사업에서 기상청에서 뭐를 하느냐 하면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사업을 이제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상청이다 그러면 이제 날씨 거기 보면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날씨 뭐 기압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걸 표준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 보통은 API라고 하는데요. 그 API를 통해서 또 이제 공개 데이터 공개를 통해서 이거는 뭐 이제 관측 그 자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그 어떤 뭐 비밀적 뭐 개인정보 이런 성격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날씨를 예측하고 하는 기업들에게 또는 이제 개인들에게 일반 소비자 일반 시민들에게 데이터는 그런 거 이제 공개하면 좋죠. 그래서 뭐 이게 그 어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를 타서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가는 어부들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이걸 이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그 기업이나 어떤 수요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상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전자 RFP예요. RFP. 그래서 보면 어떤 내용들을 여기다 쓰냐 하면 이렇게 크게 이제 그 6가지인데요.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현황 및 문제점. 기상청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진 방안.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자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내달라. 그렇죠? 이거 많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제안서를 이제 그 프로포잘로 쓸 텐데 요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작성 요령. 그 다음에 기타 안내 사항. 그 다음에 이제 양식들 쭉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거 공개를 하죠. RFP는 다 그 우리나라에 이제 뭐 조달청이라는 데서 주로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조달청이라고 하는 데가 모든 국가 사업에 그 물론 이제 지방 조달청도 있지만 이제 그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조달 업무들 여기에 보면 IT도 있어요. IT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뭐 물품 공사 계약, 원자재 뭐 이런 거, 구구재산 관리 뭐 이런 업무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요 알림 소식이나 요 공지사항 같은 데를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이제 그 RF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입찰 공고, 몽시 조달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서울지방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 뭐가 합격자 공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아 요거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난방 블락 일체형 매립 이런 거에서 이르서부터 다양한 그 공고들이 이거는 주로 이제 뭐 이런 공모와 관련된 개방 공모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사람 인력과 관련된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조달 업무에 가서 보면 시설공사와 관련된 거 기타 뭐 다양한 시설공사와 관련된 그 것들이 또 올라가 있고요. 위차라고 하는 건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프로포잘을 내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그 조달청 업무 이제 그 서울지방조달청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서 이제 RFP를 제시를 하고 그거를 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 기업이 할 만하다. 좀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제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다음 그 가서 발표도 시키죠. 물론 이제 서류를 이제 심사를 하고 이게 심사위원을 이제 수시로 또 이제 바꿔요. 이게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루 전날 섭외를 하고 그 관련자들은 이제 재척을 하도록 수 있도록 또 이제 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뭐 한 기업인 경우는 이제 공개 입찰한 경우는 이제 보통 안 하고 두 개 이상 업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발표도 하고 심사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뭐 부도 위험에 있는 회사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어떤 재정이나 경영 상태 이런 것도 당연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찰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이제 뭐 여기 제한주청서에서 보면 그 추진 배경, 뭐 사업 범위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요 사업은 기상청에서 뭐 1억이다, 2억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안한 사람이 그걸 보고 이거는 뭐 5천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조금 1억 뭐 2천만 원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하겠지만 자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1억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작은 그 작게 무작정 작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뭐 여기 보면 뭐 장비 같은 것도 뭐 여기 포함돼서 그 돈으로 구매를 하라라고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이제 그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 비싼 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단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가격 면에서도 동일한 어떠한 아웃풋 결과물을 내는 업체다 그러면 가격을 이제 적게라는 말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선호를 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사업 개요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현황 및 문제점, 요 기상청에서 그 다음에 추진 방향, 뭐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요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의 추진 목표 이런 거 설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개발 대상 업무는 뭐 도입 대상 어떤 장비, 이런 거 장비를 사도록 돼 있네요. 그죠? 이런 거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장비 구매업 때문에. 그다음에 API 연결 어떻게 할 거냐. 포지션 프레임워크가 딱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자정부라는 행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매뉴얼을 보면 딱 어떻게 개발을 해라, 이런 시스템들은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까지 딱 그 CBD 방법을 여기서 쓰고 있네요. 컴포넌트. 그래서 이거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공통 컴포넌트를 쓰고 그 다음에 표준화, 보안, 이거 보안 건도 중요하죠. 이게 이 시스템이 이제 보안에 이제 뚫리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 나갈 거냐, 사용자들한테 기술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제 어떤 그 법적인 것과 관련돼서, 그렇죠? 제안서를 이제 냈는데 그것들을 안 하는 경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계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개 업체들 중에 이제 선정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개발 납기 언제까지 한 달, 뭐 보통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까지 못했을 때 어떠한 벌금 형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걸 이제 여기다 자세하게 적고, 세부 작성 지침도 다 있어요. 뭐 아주 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써라. 입찰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개 입찰, 여러 개 업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평가는 이제 평가위원들하고 어떻게 할 거냐, 뭐 점수를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어떤 평가 기준을 다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공정성 차원에서 나중에 이제 뭐 A라는 업체는 되고 B라는 업체가 떨어졌을 때 B라는 업체가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점수를 이제 평가위원은 이제 지워버리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점수만. 그런 경우는 이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평가위원들이 와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이렇게 나눠서, 정량적인 거는 딱 떨어져요. 뭐 이제 기업이 매출이 얼마이고 뭐 부채가 얼마인 경우 몇 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신용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점 받듯이 A, B, C, D를 이제 큰 그룹핑을 하고 A에서도 뭐 AA, 그 다음에 AA 플러스 뭐 이렇게 더 좋은 걸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기업을 평가하는 보통 경영 상태, 재정 상태, 그죠? 매출액 규모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직원 수하고 추진한 사업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낮은 거는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 평가는 이제 좀 정성적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하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라.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RFP를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하진 않을 건데요. 좀 큰 사업, 몇 십억, 몇 백억 이런 거는 반드시 X가 이제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RFP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이제 와서 듣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작성하는 방법도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이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이제 제안서에 대한 어떤 보상 요청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나와 있는 RFP를 보고 우리가 어떤 그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 사업 제안서를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그 표준 서식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 요건데요. 하나의 예예요. 이것도 상당히 많죠. 제안서의 기본적인 형태가 27페이지지만 이게 이제 내용을 넣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통합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서를 쓴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기업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기업이 이제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업체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요약본 쭉 적어주고 연차별로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이제 여기 이제 RFP의 그 수요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는데 우리나라에 거기서 지금 뭐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1번부터 요 14번까지 어떻게 써라?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아주 자세하게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쓰는 거예요. 뭐 영어로 쓰지 말고 한글로 써라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RFP 상에 쓰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다 씁니다. 사업 목표는 뭐다. 그렇죠? 추진 배경, 추진 필요성이 뭐다. 사업 구성 및 너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을, 조직을. 이걸 통한 기대 효과가 뭐다.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이건 이제 요약본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생생하게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요약본이고요. 한 페이지 정도.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한 페이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 목차에서 세부적으로 사업 목적 안에 뭐 가나다.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와 내용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쓰는 거죠. 나중에 추진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 추진 방법.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으로 각각의 조직의 담당자는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PM은 뭐 PM이죠.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조직도를 여기서 써요. 각각에 대해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게 여기서 한눈에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진하기 위한 전략도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일정. 이제 그 로드맵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스케줄. 언제까지 언제 하고 이게 이제 그 RFP 상에 보면 보통 뭐 그 12월까지 1년 단위 또는 6월까지 급한 거는 뭐 한 달 후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을 많이 투입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거를 그 보통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 그냥 이용하면서 새로적인 수요자의 추가 기능만 확인해서 하는 뭐 그런 사업이 아닌지 하게 되면 이제 짧겠지만 자꾸 상당히 그 개발에서부터 또 테스트까지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1년 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마다 보면 국회 예산을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뭐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새로운 업체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도 1년 시스템 유지보수 구축도 1년 뭐 좀 어렵거나 길거는 뭐 2, 3년 이렇게 해서 X가 좀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하는 시스템이 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 다양한 그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3개년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위에서 보면 요 같은 경우 아마도 이렇게 5개년 계획이네요. 그렇죠? 이건 좀 시스템이 좀 큰 거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5개년 계획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5개년을 내가 3년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차별로 얼마나 들 거냐, 당해년도 얼마냐,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에 100원이 든다 그러면 그 공급 수요자에서 50원, 우리가 50원 내겠다. 그 다음에 뭐 80원, 20원 내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현물로 그 대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부분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민간 부담금 없이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참여 인력, 이게 이제 PM이에요. PM, 총괄 책임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렇게 업무별로 좀 나누겠죠. 뭐 디자인하는 사람, DB하는 사람, 뭐 보안하는 사람, 각각의 책임자를 정하고 그 밑에 뭐 그 사람이 해도 되지만 한 두 세 명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서 그 사람에 대한 인력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뭐 그 국민건강보험하고 4대 보험을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고 자격증까지도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기대 효과 활용 방안, 이거는 이제 뭐 거기서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수원 공용 국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현황, 이와 관련된 업적을 이제 뭘 수행했냐, 그죠? 그걸로 인한 성과는 뭐냐, 해외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아까 그 목차대로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동향도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림하고 표하고 이렇게 많이 섞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평가위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가를. 이걸 보고, A, B, C다 그러면, 뭐 A는 이렇게 잘 썼고, B는 모자라고, 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죠. 10점 만점, 뭐 5점 만점 이래가지고 다 이제 그 전에 그 평가 기준하고, 평가 기준별로 만점, 그 다음에 뭐 최소점, 뭐 이런 걸 다 줘요. 그래서 뭐 평가위원이 보통 7, 8명이 이제 그 참여하는데요. 최고 점수, 뭐 최저 점수 빼고 나머지 뭐그 5명 평균을 하기도 하고 다 고려를 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분들이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표 사업과 관련된 평가 지표가 요즘 이제 많이 좀 그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언제까지 뭐 기술지도 실적 보고서를 몇 편 낼 거다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분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우수한 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표하고 그림하고 다뭐 스스로 평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략. 요게 이제 조직도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이제, 그렇죠? 뭐 요거를 꼭 이것도 쓰라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하고 뭐 하겠다, 그렇죠? 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PM이 되겠죠. PM,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그래서 뭐 역할도 다 적고 전략도. 예? 그 추진 일정, 이런 게 이제 그 스케줄인데요. 이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월 단위로 적든지 뭐 주 단위로 적든지 좀 일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RFP 사항에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많은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라야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평가위원들이 딱 보면 이제 이런 거 보면 이 기업은 해봤구나, 아니면 이 기업은 좀 이상하게 썼네. 뭐 앞뒤 관계가 안 맞다든지 뭐 내용이 좀 이제 그 RFP 상에 있는 내용하고 좀 빗나가게 썼든지 뭐 하는 방법들을 바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예산, 그죠? 인건비는 얼마냐, 뭐 학생은 쓰느냐, 뭐 시설을 살 거냐, 뭐 이런 거. 일단 뭐 연구활동비라는 게 뭐 출장 가고, 뭐 소모품 사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요 국가 사업인 경우는 요거를 명확하게 이제 영수증 같은 걸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바로바로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때마다 한 달 단위로. 그 다음에 뭐 비목별로 또 인건비는 누가 얼마 참여율이라고 해서 뭐 기존에 있던 사람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데려다가 못 쓰죠. 그래서 이제 거기 70으로 하고 여기 30으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계산적 개념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뭐 8시간 한다 그러면 7, 8에 8시간 70%는 뭐 5.6시간은 요일하고 나머지는 뭐 여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나누기 위한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맨아워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맨아워 그런 개념을 좀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활동비 이런 거 있죠. 여비, 뭐 세미나 하는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하도록 요구를 해요. 국가사업인 경우 특히나, 그죠? 이제 써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 뭐 이런 거 다 적게 돼 있어요. 요즘 주민등록번호를 못 쓰는데 생년월일을 이제 쓰게끔 돼 있고 학력까지도, 경력까지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총괄적으로 또 하나 쓰게 돼 있고, 기대 효과, 그죠? 돼 있고, 사후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기관명에 대해서 이런 그 설립, 자산, 매출액 이런 걸 다 적게끔 돼 있습니다. 그죠? 유사사업 수행 실적 이런 거 가지고도 좀 평가위원들이 많이 봐요. 그죠? 이 업무를 하기에 좀 적합하냐, 그죠? 판별하는 거고. 어떤 일은 성과를 좀 적는 거고, 네트워크를 좀 적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요 사업이 좀 이런 특성이 있나 봐요. 그죠? 요건 뭐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요 사업의 특성상 이걸 요구하는. 그래도 사업마다 좀 다르겠죠. 이제 그거를 좀 판단하셔서 RFP하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RFP 사업 제안서를 좀 이해를 했고, IT 융합 창업에서도 특히나 이런 과정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